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다는 원피스 쟁탈전을 선포하였고 최종 11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핫한 네타 중 하나인 크로스 길드와 버기의 움직임과 버기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해석이 굉장히 핫한데요. 여러분, 베가펑크는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저 해적단은 세상의 모든 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다고 했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20년 전부터 오다가 설계해온 그 남자의 움직임에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베가펑크의 막바지 방송으로 세계가 조만간 가라앉는다는 진실과 역사의 진실을 아는 건 로저 해적단이라는 발표에 막바지에는 원피스를 손에 넣는 자만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중대한 선언을 하는 바람에 원피스의 가치와 중요도가 크게 올라가고 크로스 길드원들은 흥분되어 버기를 찬양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언짢게 보고 있는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은 버기가 그래도 로저 해적단에서 오랜 시간 몸담았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오다는 원피스 쟁탈전 11명의 얼굴에 당당히 버기를 포함시켰죠. 저는 버기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오다가 버기를 사왕으로 올렸던 순간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지금부터 오다가 설계한 20년의 복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호쿠니 전투가 끝이 나고 사왕으로 군림하던 카이도와 빅맘이 사실상 제 기불능에 타격을 입고 리타이어하면서 사왕에도 공석 2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 한 자리는 바로 루피가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과연 나머지 한 자리는 누구의 차지일까 모두의 관심을 받던 차에 원피스 1053화 시점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버기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사왕에 등극하게 된 것이죠. 버기가 샹크스 검은 수염 티치와 같이 구시대 최고의 해적단, 로저 해적단과 흰 수염 해적단 출신의 마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왕의 지위에 오르면서 버기 최강설도 마냥 농담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크로스 길드 안에서는 버기를 바지 사왕으로 세워두고 크로커다일과 미호크가 실세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예 버기 해적왕 등극설마저 나올 정도로 고평가되고 있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루피의 꿈이 다른 것도 아닌 해적왕이며, 이를 강하게 어필하는 루피가 자이든 타이든 해적왕 타이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모양새가 되기에 버기의 해적왕 메타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거론되었습니다. 다만 의외로 버기 본인이 해적왕 자리에 욕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최근 연재분에서 오다가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버기가 사왕에 등극하게 되면서 해군 본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과거 사왕은 서로를 견제하는 입장이었기에 서로가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만나게 되면 싸우면 싸웠지 결코 연합하는 경우가 없었지만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사왕 중 버기와 루피는 정상전쟁 당시 임펠다운 소요 사태를 일으키며 함께 움직인 전례가 있으며, 버기와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하는 사이죠. 실제로는 루피와 샹크스 역시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해군 중에 아는 사람은 가프 정도의 해군뿐입니다. 즉 버기를 중심으로 사막연합이라는 괴물이 탄생할 가능성마저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해군과 세계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해군 본부가 한 개의 사왕 세력을 견제할 수준밖에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직접적인 연합은 아니더라도 해군이 한쪽을 치려 하면 다른 두 명이 도우러 올 가능성이 생겼으니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다가 버기를 최종장의 키포인트로 설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다는 버기의 능력을 굉장히 가치있게 설명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초인계의 진가는 주변 물체의 성질마저 바꾸는 능력인데, 한마디로 동강동강 열매가 각성한다면 주변 사물의 분해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재구축하는 능력은 따로 없겠지만 광범위 분해만으로도 이미 능력자 배틀물에서 탑급에 꼽히는 파괴력을 지니는 기술인 만큼 열매를 각성한 버기의 포텐셜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악마의 열매 각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버기 최강설이 점점 농담에서 현실이 돼가고 있는 만큼, 만약 버기가 정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확률로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각성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현재 버기에게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플라밍고나 카타쿠리가 주변의 사물을 실이나 떡으로 바꿔버린 것처럼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이 각성한다면 생물에게 손이 닿으면 그 생물을 방어력을 무시하고 조각조각으로 동강내거나 큐브큐브 열매처럼 주변에 있는 사물을 모두 동강내고 조종해서 자유롭게 분해와 재구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건물도 동강나고 땅도 동강나는데
카타쿠리가 보여준 각성과 범위가 같다면 작은 산을 던지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살상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써니오 같은 해적선을 동강낸다면 적이 자신의 배에 오르지 않은 이상 버기 혼자서 웬만한 해적단 하나는 섬멸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섬 하나를 동강내서 자유로이 조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우습게만 보이고 약해 보였던 동강 열매의 각성 능력이 후반부에 주요 떡밥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최종장에서 섬과 섬 하나의 바다와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버기의 능력이 세상을 모두 갈라버리고 올블루를 실현시키는 최종 능력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포네그리프 가공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등의 추측들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너무 사기적인 만큼 손에 직접 닿아야 같은 제한이 걸릴 가능성은 깔아두는 편입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밸런스가 너무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칠무회의 복제인간인 세라핌과 초인계 악마의 열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린 블러드라는 설정이 등장하면서 칠무회였던 버기의 세라핌이 등장하면 독자들이 생각한 동강 열매의 잠재력이 진짜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비 능력 역시 굉장히 사기적으로 뽑아낼 수 있죠. 버기는 우연히 먹은 동강 열매의 능력 덕에 다른 열매들의 사기급 능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데요. 동강 열매의 능력은 자이건 타이건 상관없이 몸을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에 패기를 담아도 참격은 일절 통하지 않습니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해보면 샹크스의 카무사리도 흘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기는 능력에 대항하는 수단이지 해루석처럼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위별만이 아니라 훨씬 작고 얇게 동강날 수도 있어서 미호크가 감자칩 마냥 얇게 썰어도 아무렇지 않게 복구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오다가 미호크의 공격이 버기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호크가 원피스에서 상징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요. 이후에도 미호크조차 버기를 베는 것은 끝내 불가능했는지 1058화를 보면 요로의 칼등으로 버기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게다가 최근 이슈였죠. 후지토라의 최상명검으로도 뚫지 못했던 도플라밍고의 세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건데요. SBS에서 작가 공인으로 버기는 실실 열매 능력자인 돈키호테의 도플라밍고의 세장을 통과할 수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 방법도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지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미호크의 샹크스 게다가 도플라밍고까지 버기의 입지 느껴지시죠? 게다가 수술수술 열매의 트라팔가 로우 역시 능력의 상승 덕에 버기가 굉장히 유리할 거란 설이 지배적이고 우선 로우는 놈의 일정 범위의 부위를 마음대로 섞고 그중 심장 같은 일부를 자기가 챙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상대는 자기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니 꼼짝 못하지만 버기는 모든 신체를 마음대로 동강내고 움직일 수 있기에 로의 영역인 놈만 풀리면 그 이후론 마음대로 복구 가능하죠. 실제로 베르고가 몸이 동강난 게 원인이 되어 로에게 패배해버린 것과 시저가 이후 심장이 잡힌 것 때문에 로에게 끌려 개고생하고 다니는 걸 보면 버기가 몸을 마음대로 조작 가능한 게 얼마나 넘사벽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버기의 경우엔 원래 심장을 원위치로 돌리는 게 아닌 심장 쪽으로 몸을 붙이는 것도 가능해서 로의 심장 바꾸기 꼼수도 안 먹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과 심장을 바뀌어 정신체가 다른 육체에게로 옮겨지면 공략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이렇게 되면 신세계의 삼선장까지도 버기를 공략할 수 없다는 것을 오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다가 20년 전부터 버기의 서사를 말이 안 되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이미 버기는 시작부터 해적왕 로저의 선원이었으며 해적단 내에서 사왕인 샹크스와 동급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 팩트이고 물론 견습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해적왕이 상대한 세력을 생각해보면 엘리트 중에서도 슈퍼 엘리트 코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능력자 시절에도 검으로 해적들을 쉽게 썰고 다니는 모습이 나오는데 기본 검술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듯합니다. 또한 샹크스도 버기를 영입 제한할 정도로 인정했죠. 게다가 종합해보면 해적의 경험치가 다른 상황들과 비슷하다는 소리인데 해적의 시간적 경험으로 따지면 버기보다 경력이 위에 있을 인물도 몇 명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상황 세력들 중에서도 대다수의 해적들은 버기만큼 경험치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해적왕의 배에 탄 해적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업적이고 아무리 말단이라지만 엄연한 해적단의 일원이면 해군이 가만둘 리가 없고 이들을 따돌리고 수십 년간 살아남았다면
애시당초 레일리처럼 엄청난 실력을 가진 강자였던가? 아니면 추격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성장의 강자가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버기는 전부 해당되지 않죠. 물론 오다의 마지막 선택에 가오가 있으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버기는 원피스 세계관의 면 없는 루키와 1대1 싸움에서 루키가 쓰러뜨리지 못한 정말 몇 안 되는 상대이기도 합니다. 종합해보면 오다는 버기를 해적왕의 견습으로 시작시킨 초엘리트고 실무회를 거치고 사왕으로 등극시켰고 루키와 싸워서 패배하지 않은 몇 안 되는 해적으로 디자인했고 세상을 갈라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로 디자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다 특유의 의외성을 생각해봤을 때 버기가 최종장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변수를 만들어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최종장 트렌드답게 버기 역시 광디버기의 떡밥까지 가진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